자, 계속해서 178조 과세표준, 우리 이제 재산세 한번 계산하는 구조 살펴보죠. 자, 역시 이제 지금부터는 재산세 계산합니다. 어떻게 재산세 계산할 거냐? 과세표준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계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예외가 없는 것이 하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를 계산한 구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뭘 할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행위세이다 보니까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어요. 등록면에서는 뭐였어요? 등록 당시의 가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유세는 이런 행위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과세 표준 구조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입문서를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밑줄 좀 쳐주시죠. 뭐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를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행위 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시점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 과세표준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 구조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하냐면 한 번 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데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표의 계산 구조입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의 계산 구조는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에다가 시가표준액에다 뭘 곱해라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재산세 과표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표를 구할 때에 원칙이 신고한 가액 예외가 시가표준에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되었을 때 뭘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취득 당시 가액이나 등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특례, 사실상 취득 가격. 이게 아니면 원칙,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요거는 신고 및 납부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뭐일 때? 신고 및 납부 세목일 때, 즉 액션을 누가 취할 때?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오로지 무슨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신고 및 납부할 때 나오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이란 말은 나올 수가 있고 없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는 오로지 뭐로만 가지고 한다? 시가 표준액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재산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만 출발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만 출발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역시 시험에 나왔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 출발점은 오로지 어디다? 시가 표준액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죠, 여러분.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됐을 그때는 법인 장부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법인 장부 가액이라든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신고한 가액은 나올 수가 없다. 오로지 출발점은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얘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출제 경향이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높아요. 제가 볼 때 2016년도에 재산세 과표를 물어본다면 이미 얘는 노출됐기 때문에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장난칠 수 있는 게 뭐다? 공정시작가격이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 잡으겠습니다. 요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것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는 모든 보유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보유세라고 그랬고 여기는 제지라고 적어놨어. 아, 그럼 뭔가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그걸 느끼는 분은 답이 보이는 거고 못 느끼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얘와 얘와의 차이점 뭐예요? 보유세는 뭐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써놨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그거야.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보유세지만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국세다 보니까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예, 시가편익이란 말이 못 나오잖아. 시가편익은 어디서만 사용하는 개념이랬어요?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유세인 제지종은 보유세인 제지종 중에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다 보니까 지방세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같은 보유세인 종부세는 뭐다 보니까 국세다 보니까 시가편익이란 말이 못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요 시가편익은 어디만 나온다고? 제지인 지방세만 나오는 거고 종부세는 시가편익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종부세도 나오는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자꾸 저는 여러분한테 인식하고 강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어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뭐를 말해요, 여러분? 비율을 말해. 비율. 그러면 이 공정시장 가액비는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면 그 과세 물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과세 물건이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예, 이때와 주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 세법은 주택은 우대의 규제. 우대야. 기본이 우대야. 그럼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공정시장 가액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기를 얘는 몇 프로 규정하냐면 70%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은 시가편익이 남은 시가편익을 다 과표로 하지 말고 여기다 몇 프로 곱하라는 얘기야? 70% 곱하라는 얘기야. 그 놈을 뭐로 하라는 얘기야?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얘가 뭐면 얘보다 당연히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이 되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택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세법에서 우대한다는 것은 세부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은 얘들보다 10%가 낮은 몇 프로 때린다? 60% 때린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인데? 70%인데 그놈이 뭐면? 주택이면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얘보다 낮은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60% 때린다 그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이쪽 갖고 자꾸 물어봐요. 공정시장가액부. 이 공정시장가액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뭐? 부동산.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유세에서 넘어오면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뭐다? 주택이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토지와 주택일 때는 적용하지만 건축물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당연히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가편익이 100이 나왔다. 시가편익이 100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토지다. 그러면 과표는 얼마를 잡으면 되는 거고 70으로 잡으란 얘기야. 일반 상가 건물이다. 과표 얼마를 잡으라고? 70으로 잡으란 얘기야. 근데 그게 뭐면 주택이면 과표를 얼마를 잡으란 얘기야? 60으로 잡으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낮추는 역할을 해요?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거야. 시가편액은 얘는 시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올라가면은 얘를 조금 일정하게 내리겠고, 요거에 내려가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올려서 과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시키겠다는 게 바로 공정시장가격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격비의 역할은 뭐냐면 너무 과표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어느 정도 평균선에서 유지하겠다는 개념이 뭐다? 공정시장가격비인데, 공정시장가격비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이고 어디도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에서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네요. 일단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과표가 결정되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세율이죠, 세율. 역시 잘 나와요, 시험에. 이 재산세에서 과표 세율은 역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표준세율에서 여러분 토지 잠깐 볼까요? 토지는 종합일 때가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별도는 0.2%부터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일단 종합과 별도는 특징이 무슨 세율을 때린다는 걸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누진세율이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무슨 과세니까? 합산과세니까. 근데 둘 중에 세율의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이때 종합은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고, 별도는 사업용 토지니까 세율은 어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예, 바로 비사업용 토지는 뭐가 높다? 종합이 높죠. 근데 종합은 최고세율이 몇 프로고? 0.5. 별도는 최저세율이 얼마? 최고세율이 0.5. 0.1%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과세 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과세 표준 적용 구간이 적용되는 세율이 어디가 더 높다? 종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더 높다? 종합이 더 높다. 근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래서 몇 프로짜리도 있고 0.07%짜리도 있고 0.2%짜리 있죠. 요 두 놈을 묶으셔야죠. 0.07%짜리 0.2%짜리 묶어놓고 얘들을 봐. 저율. 반에서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놈 뭐가 있다? 4%. 최고세율이죠. 4%는 보유세 최고세율이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 보세요. 골프장도 있고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여기 동그라미 꼴자 동그라미 오자 동그라미. 우리 아까 4% 분리과세된 토지가 뭐였죠, 여러분? 꼬로였죠. 역시 건물도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몇 프로 때리겠다? 4%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꼬로 무슨 재산? 사치성. 그래서 몇 프로 때린다? 4%.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만 보세요. 요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몇 프로? 0.25%. 요게 원칙적인 세율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학원 건물과 토지가 있겠죠, 여러분. 학원 건물과 그 밑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토지. 그럼 학원 건물은 뭘로 때려야 되는가?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겠죠. 그 밑에는 뭐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되겠죠. 이때 건물분 재산세인 학원 건물을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0.25%로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그냥 일반적 건물은 몇 프로 때려라, 여러분? 0.25. 뭐가 아니면? 꼬로가 아니면. 일단 두 가지만 구분하세요, 여러분. 건축물은 두 가지만 보세요. 그래서 상가등일 때리나 몇 프로? 0.25%, 025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건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다. 그럼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그때는 몇 프로 때린다? 4%. 그게 아니면 몇 프로다? 025. 그 다음에 요건 토지는 학원이라는 상가 부속 토지죠. 그럼 상가는 사업용이죠. 사업용 부속 토지니까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되는 뭐로 가세라는 얘기야? 별도로 가세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0.2%부터 0.4%까지의 요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세로 가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뻘겋게 표시하세요.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율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대부분 답은 주택에서 답을 요구합니다. 주택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 시뻘겋게 동그랍니다. 별장만입니다. 별장. 별장이나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그래서 몇 프로 때려요? 최고 세율 4% 때리네요.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무슨 세율 때리라 여러분? 누진세. 그렇습니다. 누진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지금 몇 가지예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뭐? 주택가, 종합가, 별도죠. 그죠? 주택일 때 누진세리를 했잖아.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세 토지 누진세리죠. 별도합산가세 토지 누진세리죠. 그래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주택, 종합, 별도. 그래서 이걸 우린 어떻게 외우냐면 주종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주택, 종합, 별도, 주종별. 적어놔. 주종별. 얘들은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율을 때립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바로 드라마 김수영과 전지현이 나왔던 뭐 별에서 온 그대. 그 별이 바로 주종별이야.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종별. 온 작자는 이재준입니다. 요거 지금 저작권 시비 걸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딱 맞짱 뜹니다. 당신은 주종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것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고요?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입니다. 다음 주 호적 바꿔. 주종별로.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때린 애들이에요? 누진세로 때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세 누진세로 과세된 주종별이 바로 옆에 나왔네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묶으셔야 돼요. 주종별은 무슨 세로 때리고요? 누진세로 때리고요. 이 누진세로 과세된 주종별이 바로 뭐가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이 기본만 알아도 답이 보여야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누진세로 과세된 뭐다? 주종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유세에서 이걸 모르면 재산세, 종부세 안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주택은 무슨 세율로 때려요? 누진세율. 단 그게 뭐면 별장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뭘로 때려요? 4% 비례세를 때려. 따라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걸 종부세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역시 사치성 재산인 밑줄 고급주택 잘 보셔야 돼요.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 재산이지만 별장으로 묶지 않고 뭐로 묶는다? 일반 주택으로 묶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율이 가장 시비 많이 거는 거예요. 결론,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율은 바로 주택에 대한 세율이고요. 주택에 대한 세율 중에서 출제율이 가장 시비 거는 건 뭐다고요? 고급주택 갖고 장난쳐요. 고급주택 갖고. 고급주택은 무슨 재산은 맞지만 사치성 재산은 맞지만 재산세에서는 같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묶는 게 아니라 뭐로 묶는다? 일반 주택으로 묶는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일반 주택가, 그 다음에 고급 주택가,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별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적어놔야 돼 이거. 그래서 얘들한테 취득세를 과세를 할 때는 일반 주택은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뭐는 고급 주택과 별장은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취득세를 과세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프로 더한다? 8%를 더한 세율로 과세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들은 무슨 재산이다 보니까 고급주택과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남들 무슨 세율로 때릴 때 표준세율로 때릴 때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과 별장은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더하라? 8%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8% 포인트. 절대적 비율 8%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보유하다가 뭘 때리면 재산세를 때릴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 때릴 때는 이 일반 주택은 물론 고급 주택까지 누진세율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만 별장만 4% 비례세율로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면 엄청 갖고 장난칩니다. 이거 출제들이 주출제원이 재산세제로서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지. 그렇게 1년 내내 울부짖어. 1년 내내 이거 한다. 왜 하냐?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죠. 제가 일부러 반복시켜요. 자꾸 반복시키는 이유는 아예 수업 시간에 뇌리를 그냥 아주 박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맨날 한 얘기만 하는데 아유 정말 묻어버리고 싶은데 그만큼 중에서 계속 뇌 반복해갖고 뇌 여러분한테 아주 기억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이 봐. 재산세에서 여러분 뭐 갖고 장난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난치기 좋은 건. 뭐라고 여기 딱 보면 일반 주택, 고급 주택 별장에서 재산세 때릴 때 뭘 갖고 장난칠 거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출전 입지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고급 주택은 재산세일 때는 죄송합니다. 취득세일 때는 올라 왔지만 별장으로 묶여버렸죠. 근데 올라올 때는 재산세 때는 얼른 묶여버렸어. 일반 주택으로 묶여버렸죠. 그럼 출제는 당연히 얘 갖고 장난치려고 그러지. 별장은 초지일간 사치성이야. 그죠? 별장은 초지일간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이야. 얘는 의대야 규제야? 규제야. 별장은 양도해도 양도세에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근데 고급주택이라는 놈은 취득세를 과세할 때는 무슨 재산으로 봐서 사치성으로 봐서 중과세 하지만 뭘 때릴 때는 재산세 때는 뭐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출제를 자꾸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을 어디다 묶어버려? 별장에다 묶어버리죠. 그리고 봐라 그 얘기지. 이렇게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걸 다 집어줘.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법원이나 저한테 맡기시고 끝까지 오세요.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고득점 과목 만들어 드립니다. 13개 이상 잡아드려요. 꼭 중간에 튀는 사람이 문제예요. 세법은 제가 앞장 쓸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걱 꾸역꾸역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13개 맞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 요거 꼭 좀 사진을 찍든지 적으시든지 이게 여러분 한눈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아, 종부세 가야죠, 종부세. 갑시다. 그러면 종부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응? 재산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은 뭐랬어? 몇 가지? 종부세 과세 대상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주, 종, 별. 이때에 주는 주택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놈은 어떤 놈만이라고?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이라고?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이지만 뭐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별장은 왜 종부세 못 때린다고요? 그죠? 별장은 왜 종부세 못 때린다고요? 얘는 누진세로 과세한 게 아니라 재산세에서 보유세 몇 프로 때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는 몇 프로다? 얘는 이미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로 맞아버렸단 말이야 이미. 무슨 단계에서?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보유세 최고세를 이미 두들겨 맞았다니까. 그 맞은 놈을 또 종부세 때리면 돼요? 안 돼? 안 돼. 너무 가혹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깐대 똑까야.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걔는 깐대만 까. 스키가. 맞아봤어? 깐대 똑까?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라니. 흐름만 보이면 여러분은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다 이걸 이제 나중에 뭐하면 여러분 양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실무 나가시면. 고객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그죠? 고객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다. 왜? 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하나가 해당이 결정되면 그걸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하고 재산세 어떻게 과세하고 종부세 과세하는 거 하나는가? 양도하면 양도세 어떻게 과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외우시지만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물건은 딱 하나로 세팅되면 그 물건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걸 가지고 취득세 얘기해줘야 되고 등록면허세 얘기해야 되고 재산세 얘기해야 되고 종부세 얘기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얘기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무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실무 나가면. 왜? 그동안 시험 공부만 했으니까. 고객은 여러분이 시험하고 관심이 없어. 고객은 오로지 자기한테 하나 결정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를 특정시켜 놓고 그 특정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때려, 등록세는 어떻게 때려, 재산세는 어떻게 때려, 종부세는 어떻게 때려, 양도세는 어떻게 때리는 거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파트 하나 있어. 주택 하나 있어. 내가 경납받은 앞상가 하나 있어. 그럼 그 상가 건물 어떻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걸 흘러오면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 과세해요. 양도세는 다 과세해요. 단 요 놈은 뭘 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양도소득세 오면 고급주택이란 말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새롭게 나와요. 이게 양도소득세의 특징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고급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양도소득세 별장이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과세해요?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뭐는 절대 못 받아요.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죠, 얘들은. 얘들은 안 해준대. 사치성 재산을 묶어서 또. 혹시나 여러분한테 불쾌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복도방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공인중개사 90%는 복도방입니다. 옛날 어르신이 하던 복도방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컨설팅 기능이 없으면은. 그리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고 그러죠?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과격한 사람인데 복도방이 없어져야 돼요. 공인중개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이면 굳이 공인중개사 시험 왜 보게 하는지 몰라. 그냥 다 그냥 사무실 하라고 그래. 복도방 하라고 그래. 음식점 뭐 허가증 자격증 시험 봐갖고 합격해가고 뭐 음식점 되나? 그냥 다 열면 되지. 라면집부터 출발해갖고. 그래서 이 필드에 종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은 떼돈 버는 거고 맛없게 하는 사람은 그냥 쪽박 차는 것처럼 똑같이 공인중개사 하라고 그래. 뭐 굳이 컨설팅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뭘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실무는 필드 가서 싸우는 건데. 자, 요런 흐름을 이걸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다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간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시험 대비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실무 나갔을 때도 여러분이 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결론.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표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어요 여러분? 주택이랬어. 주택. 특히 제일 먼저 출전에 가장 장난치는 게 뭐다?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여러분들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질문 한번 더요. 그러면 상가 겸용주택이는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건 실무적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그리고 재산세도 뭐가 있다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네요. 중과세 대상이 있네요. 그 중에서 여러분 역시 꼭 정리할 게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별표 3개 반드시 잡아놔야죠. 하여튼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세법에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신 분들하고 못하는 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아, 요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초점을 공부하는 거고, 공부를 잘 안 되신 분들은 없어. 구분 순서가 없어. 그냥 무조건 미리 집어넣고 아유 하다가 모르겠다 씨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죠. 이상하다. 선수는 선수 알아본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딱 쟤는 공부 잘하겠어. 제가 나의 경쟁자가 되겠는데 딱 알아보죠. 별로 못 알았는데. 그러면 껌 씹는 애는 누구 딱 보여. 너 껌 좀 씹겠는데 이리 와 뒤로 와. 그러잖아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상하다. 저는 주로 껌 씹고 침 좀 찝찝 뱉으면서 맨 뒤에 있었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 선생들이나 누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 강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강조했고 계속 입에 거품 불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시고, 선생이 거의 타치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야 강력 조절이 잘 되지. 마음만 급해갖고 그냥 다 해달래. 정리도 안 되면서. 자, 다시 한번 요거 흐름을 좀 보시면서 결론 냅시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출제는 어디서 장난친다? 주택. 주택에서 특히 시비 거는 게 뭐다? 고급 주택. 잘 봐라. 그 다음에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건 몇 가지가 있다? 세 놈. 무슨 별? 이놈이 나중에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무슨 과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주택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누진세로 과세된 일반 주택은 물론 모두 고급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에서 뭘로 과세했는? 뭐는 별장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한 게 아니라 뭘로 과세했기 때문에 4% 비례세로 과세했기 때문에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부가징수 갑시다. 부가징수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첫 시간 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자 179조 재산세는 오로지 부가징수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징수밖에 없다. only. 적어놔요. 오로지 무슨 방법?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놓으세요.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가산세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출제는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거기 나와 있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뭐를 안 하면 납기 내에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가산세요, 금이요? 금이죠, 금. 그래서 재산세는 뭐는 나오는데 가산금은 나오는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1년 내내 이거 강조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네요. 2015년도 시험에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출제로 그거를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장난 쳐놓고 여러분한테 답을 요구하는 거죠. 우린 예상하고 있어. 이미 말장난을 뭘 갖고 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예상한 거 나오잖아, 출전이.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에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이 부과돼야 되는 거죠. 근데 출제는 그거 살짝 뭘로 바꾸는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때려. 그러면 여러분 답 딱 손들고 있잖아. 저 여기 시험 꼭 찍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이걸 자꾸 구분한 습관을 들이죠. 이게 구분한 습관을 들이시면 답이 보이는 거고 이게 안 보이면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요. 수업 듣기 싫어도 좋아요. 들어도 좋아요. 딴짓해도 좋아요. 단 표시만 좀 해주세요. 표시만. 그래도 학원에 왔으니까. 뭐가 중요하다. 표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됐죠. 그래서 누가 거기 시장 군수가 밑줄은 또 나왔네.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꼭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보통징수니까 세액을 누가 계산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래서 그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란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근데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과세 기준 6월 1일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납기 있죠.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시오. 정해진 날짜인 토구 건칠 하반월과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후려쳐서 2분의 1로 후려쳐서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내라. 그러면 너도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내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그 얘기죠.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가 나오면 10만 원 이하가 나온다면 그렇게 큰 금액 아니니까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4만 원 나왔다? 그러면 고지서 2장 보내서 받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 2번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 갈 때마다 그냥 가? 꼭 또 뭘 받아야 돼? 딩동 딩동 대기표 받아야 되잖아. 그렇다고 VIP 룸으로 올라가면 또 괜찮아. 2층 VIP 룸으로 못 올라가고 뭘 받고 있으면 대기표 받으면 또 거기서 죽치고 있어야 돼. 딩동 딩동 대기 인원 13명. 아이 짜증나. 집에 갈까? 갑시다. 그래서 세액이 얼마 이하면? 이하이면 2번 내지 말고 한 번에 내자. 근데 과세관청은 빨리 받고 싶어요? 늦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7월달과 9월달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런데 재산세는 특징이 이런 정기분 외에도 또 뭐가 있다 그러면 수시분이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냐. 정해진 날짜 못 받는다도 언제든지 과세관청은 필요에 따라서 뭐 한다.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때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 징수할세액이 얼보다 적으면 2,000원 미만일 땐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를 하는데, 자, 최근에는 2,000원도 중요하고 미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시비 거는 건 그 다음에 밑줄 고지서별 세목별 판단, 이걸 갖고 또 최근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자꾸 어떻게 돼? 넓어지고 있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공부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별로? 고지서별, 시뻘겋게 치세요. 세목별, 요걸 놓치지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알게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출제는 살짝 묶어 장난치죠. 총액으로 판단한다. 고지서별 세목별을 출제는 어떻게 장난친다고? 총액!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수려가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부담상환선, 우리 아까 봤었죠? 첫 시간에? 모든 보유세 공통상에서 적어놨어서 세부담상환선 뭐다? 보유세 공통상이다. 항상 당해인도세액은 뭐와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과 비교해서 기본이 몇 프로다? 150%다. 근데 그놈이 뭐면? 주택이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따로 세부담 상한선이 달라지는데, 가액에 따라서 105, 110, 130 밑줄 130에다만 초점 주세요. 제일 높아봐야 몇 프로다? 남들은 몇 프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가 가벼운가? 가볍게, 이런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런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 재산세 외에도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는 본세 몇 프로다? 동그라미 20%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항상 본세를 기준해서 몇 프로다? 20%입니다. 취득세도 20%, 등록면허세도 2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는 병기세라는 게 있어요. 같이 봐요.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요게 포인트야.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요게 주어야. 그리고 앞에 형용사 붙어 있죠. 어떤 형용사?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이게 형용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인데, 모든이 아니라 앞에 어떤 조건이 붙었다?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 자원 시설세는 따로 보내지 말고 어디에? 밑줄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밑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나란히 적어. 박스, 요게 포인트입니다. 나란히 적어, 박스 적어놓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뭐야 이게? 병기. 나란히 적어, 박스 적어놓고 이걸 밑에다가 적으라고. 뭐라고? 병기. 적으세요. 나란히 저거를 박스로 묶어놓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병기.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또 룰루 하시군요. 해갖고 이상한 데로 가. 고지할 수, 밑줄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 밑줄.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세법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구분이 되면 주의하라. 하여한다는 뭐를 말하는데 말해서 강제규정인데, 뭐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면 인식하라. 무슨 규정으로? 임의 규정, 선택적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로부터 넘어오는 순간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국세로 바뀌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의 보시면 1차적으로 종부세라는 것은 뭐가 과세가 돼 있다? 밑줄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제발 밑줄 좀 쳐주시고요. 느끼십시오. 느끼십시오.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대전제 조건은 일단은 뭐가 과세가 됐습니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이게 전제 조건이며 출발점입니다. 종부세의. 그 중에서 자 종부세 특징은 다 시뻘겋게 동그랗습니다. 고액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누구만 내?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만 내. 밑줄. 이게 결론입니다. 종부세 결론 누가 낸다?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뭐한 더 높은 동그라미 더 높은 세율로 때리는 보유세 무슨 세? 국세. 이게 종부세를 설명하는 모든 걸 설명하는 키워드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과세권제 보세요. 납세지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세무서장으로 바뀌었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동그라미 뭐로 넘어오니까 국세로 넘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세무서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은 거기 과세 구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했죠. 자, 동그라미 봅시다. 주택 동그라미 하나, 과세 대상, 과세 구분, 주택 동그라미 하나, 종합합산 과세 도전할 때 종합 동그라미, 별도 합산 과세 도전할 때 별도 동그라미.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뭐 주, 종, 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주종별입니다. 정말 뿌듯하죠?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다가 많은 점수 주세요. 100점. 남들이 못하는 길을 가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종별. 참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집에 갈 때는 참 허무해요. 내가 뭐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징그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납세무자 별표 3개. 종부세 결론은 이겁니다. 납세무자를 모르고는 게임 끝난 겁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소유자별로 주택의 자 밑줄 공시가격 할게. 옆에 공시가격 할게. 옆에 공시가격. 아 이제 무슨 말이 못 나오네. 시가변액이란 말이 못 나오고 대신 무슨 말 나왔어요? 밑줄 공시가에 다 공시가격 합격이죠. 밑줄 치셔야 돼요. 주택도 뭘 따져? 공시가격. 종합상가세 토지 뭘 따져? 공시가격. 별도합상가세 토지 뭘 따져? 공시가격 합격. 바뀐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바뀐 점을 모르면 그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예외 있어 없어? 없어. 다 거기 밑에 박스 쓰는데 시뻘겋게 다시 한번 강조했죠. 무슨 별? 소유자별 합산과세. 그렇습니다.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유자별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적으세요. 예외 없음. 이게 종부세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여부를 물어볼 때 바로 이거 갖고 출전을 장난치는 거야. 소유자별. 자, 주택 갑시다.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은 얼마? 6억. 동그라미. 종합상가세 토지 얼마? 5억. 동그라미. 별도화가세 토지 얼마? 얼마? 동그라미. 80억. 이걸 우리는 앞으로 제가 뭐냐면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5억, 80억.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세 기준 금액을 다 밑줄 어디 밑줄 치냐? 초과 3개 밑줄 쳐야죠. 과세 기준 금액을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6억, 50억, 80억간 종부세 과세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6억, 5억, 80억간 종부세를 과세하고 안 하고 그 과세 기준 금액 6억, 5억, 80억을 뭐 할 때 비로소 초과할 때부터 비로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뭘 갖고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을 보니까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얼마? 10억. 그럼 여기는 이 아파트에 대한 10억 원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야?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야, 여러분? 10억. 그러면 일단은 10억이라는 전체 가격에 대해서 일단 뭘 먼저 때려야 돼? 보유세 뭘 때려야 돼, 여러분? 재산세 때리는 거죠. 얼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뭘 때려라? 재산세 때려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최저 0.1%부터 0.4%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를 뭘 때렸어요, 여러분? 재산세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단 말이야. 때렸죠? 그런데 때리고 보니까 얘가 얼마를 초과하는 거야, 지금? 6억을 초과하고 있죠. 이해하세요? 주택일 때 얼마? 6억. 6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요 초과하는 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재산세와 종부세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3시간 반을 울었어요. 신이시여, 제가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죠. 거의 뭐 같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스키야 웃기지 마라,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때리겠다니. 얘는 0.5%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 때리는가? 2%까지 때리는 거예요. 2%까지. 그림 꼭 그려놓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 두신지. 6억 원을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여러분? 뭐 한 번 더 때리겠다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고? 재산세가 전제돼요.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그렇죠. 선이 몇 개 그어진 게 있네? 2개 그어진 거 있죠. 이 2개 그어진 선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죠, 그러면? 그렇죠. 이 선이 2개, 하얀 선의 재산세와 노란 선의 종부세가 과세가 된 부분은 무슨 과세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중 과세가 됐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종부세 세액 계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1쪽 보세요.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뭘 빼라고 돼서 여러분? 거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나와 있죠? 마이너스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중과세 시뻘게 동그라미. 이게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걸 안 빼면 종부세 과세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돼 있어? 재산세가 과세돼서 또 뭘 때리니까? 종부세 때리니까 어떻게 된다? 이중과세가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거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그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와 표시가 조금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 선은 실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고? 마이너스다고. 마이너스. 응? 이해하셨어요? 거기 부어의 의미? 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할 때 반드시 이중과세가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된다. 안 빼면 무슨 과세 된다? 이중과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재산세와 다른 점이죠. 이런 게 이중과세 뺀다, 세액공제 뺀다, 이런 거는 재산세와 다른 점이죠. 그러나 역시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마지막 뭘 따진다?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네 다? 예, 다 묶으세요. 한 줄로 한 칸으로 묶으세요. 종부세는 무조건 다 150%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은 원칙, 역시 뭐가 나왔고? 과세 기준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 원칙과 예외 있죠. 묶으셔요. 이게 종부세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원칙과 예외 묶으시라고 한 줄로 이렇게. 이게 종부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원칙 뭐다? 정부 부가세 밑줄. 그러니까 옆에 무슨 말 나와? 밑줄.
부가 정부부가니까 옆에 무슨 말 나왔어? 세무서장과 연결돼야 되는가 그게. 근데 신고납부 보세요. 신고납부는 옆에 뭐라고 하냐면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 무슨 말 나와서 밑줄 납세 의무자 밑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조인트를 잘 찾아오고 있나? 원칙 부가과세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옆에 무슨 말 나왔다고? 세무서장이 나왔다고. 왜 나왔어 세무서장이? 과세권자 과세권자. 근데 예외 종부세는 뭐가 가능하다고? 신고납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옆에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이런 게 바뀌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인문과정에서 이런 걸 또 우습게 알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패턴, 전형적인 패턴. 강조하는 걸 놓쳐. 부가과세니까 누가 나온 거고 세무서장이 나온 거고 신고납부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이게 바뀌는 걸 봐야지. 바뀌는 걸. 그래서 원칙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 준다? 세무서장이. 근데 예외 납세 의무자가 뭐 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하고자 하면 밑줄 이게 조건이죠. 그러한 납세 의무자는 네가 자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이게 종부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칙 전부 부가세 예외 선택적 신고 납부.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상반월입니다. 적어놓으세요. 12월 상반월입니다. 재산세는 뭐였죠 여러분? 하반월이었습니다. 출정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상반월입니다. 1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뭐였습니까? 하반월이었습니다. 그것 좀 비교 정리하시라고요. 됐나요? 예. 역시 종부세 납세 의무자도 뭘 내야 된다? 농특세라는 부가세를 20%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종부세에서 재산세와 비교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